사자의 위협적인 이빨, 치타의 빠른 발, 고릴라의 강한 힘, 거북이의 단단한 등껍질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는 없었다. 5000년 전 당시의 인간들은 야생에서 생존을 위한 어떠한 도구도 지니지 못한 연약한 존재였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사고는 행복감을 발달시키기보다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해왔고, 인간은 다른 종들에게 없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만이 지닌 놀라운 특징이다. 원시시대의 인간들은 정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미리 상상해 사자나 치타 등 야생 동물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무기를 개발하고 작전을 세웠으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냈다. 이처럼 인류는 본능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행동해왔다. 이러한 사고력 때문에 인간은 어려운 일을 떠올릴 때마다 마치 그 상황에 직접 부딪힌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다른 행동을 취했을 때 나타날 결과들과 비교하기도 한다. 상상과 생각은 모두 가만히 앉은 채로 이뤄진다. 그러나 이런 사고 능력은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제한도 없기 때문에 걱정은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커져간다. 생각은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하기도 하고, 한 가지 문제에서 시작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거리들을 끝없이 만들어내기도 하며 우리를 쉴 새 없는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다.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주었던 강력한 무기가 오히려 자신을 겨누고 위협하는 꼴이다.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이다. 반갑습니다. 도쿄형님입니다. 약해 빠진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육체적인 무기를 전혀 가지지 못했죠.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고, 그 결과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사고력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유용했던 이 무기가 현재의 우리 삶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사용법을 모르면 말짱 꽝이죠. 사용 설명서 같이 확인해봅시다. 정글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살았던 초기 인류의 삶을 떠올려보자. 원시인이 정글숲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가정해보자. 잽싸게 뒤돌아보니 숲풀 사이로 노란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원시인은 움직임을 감지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이 노란 섬광을 호랑이로 인한 위협 신호로 해석하고 재빨리 신체의 다른 기관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우선 아드레날린이라는 화학 성분이 다른 신체 부위로 경고 신호를 전달하고, 이는 신체 내에 여러가지 변화를 일으킨다.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뛰기 시작하며 혈압도 올라간다. 팔을 움직이는 근육과 발을 움직이는 근육에 혈액이 공급되고, 팔다리에 많은 근육들이 모종의 행동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바짝 긴장하게 된다. 그러는 동안 피부 표면과 손가락 및 발끝을 흐르는 혈액은 몸 안쪽으로 몰리고, 얼굴빛이 창백해지며 손끝이 얼얼해지고 발이 차가워진다. 만에 하나 호랑이에게 물리더라도 과다출혈로 죽는 일이 없도록 신체가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다. 천천히 내쉬었던 호흡은 점차 빨라지다 가슴이 들썩거릴 정도가 된다. 이는 근육에 더 많은 상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눈동자는 자신의 탈출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커지면서 많은 빛을 흡수한다. 또한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땀은 열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몸을 미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원시인은 호랑이를 피해 주랭랑을 치든 아니면 맞서 싸우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춘다. 이제 인류는 더 이상 길에서 맹수를 만나지 않지만 우리의 신체는 위협을 느끼면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마감일을 놓쳐 상사 앞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 복잡한 질문에 조리 있게 대답해야 하는 상황에 호랑이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를 위협하는 일의 대부분은 투쟁 도피 반응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의 불안은 여전히 원시 시대와 똑같은 신체적 반응을 만들어낸다. 현대인은 긴장을 해소할 만한 기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반복적인 자극을 받게 되고, 이는 근육통, 불안감, 집중력 저하, 만성피로, 불면증 등의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유발한다. 한마디로 정리되죠. 과유불급이라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선 긴급한 순간에 발동되어야 할 몸의 생존 반응들이 별 시덥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시로 발현되는데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근육통, 불안감, 만성피로, 불면증 같은 부작용들이 안 생기면 이상하죠. 이러한 문제들의 현상과 원인을 현실 생활에 대입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봅시다. 특별한 상황에서 가끔 걱정이 많아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걱정은 삶의 방식이다. 잘못될 수 있는 온갖 경우의 수들을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느라 깨어있는 시간을 낭비한다. 가정과 직장, 사랑하는 연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리며 항상 노심초사한다. 걱정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앞으로 닥쳐올 부정적인 결과와 미래에 관한 것으로, 주로 만약 뭐뭐라면 어떡하지와 같은 사고방식을 통해 표출된다. 만약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잠깐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라는 식이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유용할 수도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이란 생각은 주로 통제하기 힘든 결과와 연결되어 떠오른다. 게다가 이런 생각은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했는데도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다리미 코드를 뽑았고 히터도 껐는데 만약 내가 없는 사이에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미리 파악한다는 것은 초능력에 가깝다. 그래서 어떻게든 미래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만약이라는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은 불안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은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한 대로변을 걸어가면서도 노상 강도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감기에 걸리면 폐렴으로 악화될까봐 노심초사한다. 이들은 나쁜 일이 발생하면 도저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행을 재앙처럼 여기고 절망한다. 사실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힘든 상황을 경험했고 지금까지 잘 이겨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걱정 많은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을 밝히고 있는데 상당히 공감됩니다. 그들 대다수는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라는 아주 작은 가능성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쓸모없는 걱정으로 인생이 통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이 제멋대로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면 좋을까요? 저자의 팁 들어봅시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고 싶은 일, 인생의 방향성은 당신이 달릴 노선이다. 노선에는 반드시 멈춰야 할 정류장이 있어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길에 정류장에 들러야 한다. 정류장에 멈춰 설 때마다 다양한 승객들이 버스에 올라탈 텐데 이 승객들은 바로 정류장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들이다. 만나면 기분 좋은 승객도 있지만 반대로 버스에서 내쫓고 싶은 승객도 있다. 당신이 싫어하는 승객들은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어딘지 모르게 위험해 보인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 시작하기란 정류장에는 내가 일을 모두 망쳐버리면 어떡하지라든가 상사와 잘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와 같은 기분 나쁜 승객들이 우글댄다. 당신은 한쪽 길가에 차를 세우고 이들을 내쫓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승객들을 쫓아내느라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가지고 하루가 끝나버린다. 설사 원하지 않는 승객들을 쫓아냈는데 성공했을지라도 다음 정류장에서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는 심신을 매우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사가 싸우고만 있는데 버스가 저절로 앞으로 나갈 리가 있겠는가. 해결책은 자발성에 있다. 만약 원하지 않는 승객이 버스에 올라탔는데 당신이 그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 걱정과 불안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불쾌한 승객과 다투지도 않고 거래를 할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길에 시선을 고정하고 핸들을 손에 얹은 채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정류장에서 예정대로 멈춰 설 수도 있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가는 동안 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취할 수도 있게 된다. 살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초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불안이나 걱정을 보고 싶지 않지만 집으로 초대해야 하는 시댁 식구나 처가 식구라고 생각해보자.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묵을 방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다. 이들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주면 현재의 중요한 일에 전념할 수 있다. 여유를 가지고 받아들이며 수용 의지를 가지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승객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쳐죽일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내 인생의 방해꾼이라고 정의 내리는 순간 몸이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면서 쓸데없이 비상 상황에 돌입한다는 말이죠. 어차피 살아가다 보면 별 이상한 승객들, 즉 유쾌하지 못한 상황과 감정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절대 피할 수 없단 말이죠. 그때마다 인생을 전쟁 상황으로 몰아넣을 겁니까? 쓸데없는 일에 인생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냥 눈 딱 감고 방 한 칸 내어줍시다. 걱정이 많은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케어해주는 책인데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발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이 많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에서 나머지 내용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